안녕하세요. 김소희 노무사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10분 남짓이어가지고 간략하게 좀 제 소개 드리고 올해 25년 출제 경향 그리고 그걸 반영한 26년 수험 전략 요렇게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제 이력을 소개해 드릴 때 기존에는 여기에 조금 강조를 많이 드렸었어요. 근데 이번에 설명회에서는 좀 제 강의 경력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올해로 26년이 되면 제가 수험 강의를 시작한 지는 5년 차가 됩니다. 사보 기준으로. 제가 프라임법 학원에서 1차는 사회보험법, 2차는 노동법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수험 강의를 하기 전부터 실무 강의를 계속 진행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강의 경험과 실무 경험이 좀 풍부한 강사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실무 강의는 주로 이런 곳에서 좀 진행을 했었는데요. 실무 강의라 함은 인사팀 직원분들이 그날 휴가나 뭐 이런 것들을 내시고 9시에 오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 하루 동안 저랑 처음 만나서 6시에 헤어지시고 하루 안에 저는 그분들이 다음날 현장에 돌아가셨을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뭔가 실무 지식 이런 것들을 잘 전달을 드려야 되는 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노동법 지식이 아예 없는 분들이 처음에 접하실 때 어떤 부분을 좀 어려워하시는지 그런 부분도 이런저런 예시를 들어가면서 좀 설명드리기도 하고 순서를 바꿔서 설명드리기도 하면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다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진행을 드릴 예정이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면 안 되죠. 이해하기 쉬운 강의를 넘어서 실제로 논리적으로 답안을 작성하는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그런 전달을 도와드릴 수 있는 강사다. 이렇게 좀 소개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올해 그 출제자의 의도, 좀 출제자의 시각을 가지고 올해 2차 노동법 시험을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이 3가지 정도로 좀 키워드를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정리했는지는 하나씩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에 그 시험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올해 1교시 1문이었거든요. 시험을 보신 분들은 이거 우선제 고용 의무라는 거를 모르시는 분은 없어요. 근데 우리를 난감하게 한 것은 무엇이죠? 이게 왜 50점이지? 이게 난감하잖아요. 그럼 출제자의 의도에서 읽어볼 수 있는 건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우선 재고용 의무라는 주제에 대해서 쟁점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알고 있습니까를 물어보고자 한 거예요. 여러분 우선 재고용 의무 공부하신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뭐 쟁점이 있습니까? 뭔지 의 설명하셔야 되고 요건, 그 다음에 위반 시의 효과, 고갈팔사랑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 청구하면은 손익상계 이런 구분되는 쟁점을 뜯어볼 수 있느냐 이걸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물음 쟁점에 따라서 논리적으로 나누어서 서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이걸 좀 물어보고자 했던 거라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당황케 한 2번째 지점 물음이 좀 특이했죠. 보통은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라고 주장했던 거는 언제 그렇게 주장해요? 노무제공자, 프리랜서, 임원 이런 분들이 나 근로자야 라고 하는데 우선제 고용 의무인데 왜 근로자라고 주장하지? 여기서 이거 뭐를 묻는 거지? 순간 헷갈리셨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은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변형하더라도 그 주제에 대한 질문임을 당신이 알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물어보고자 했던 출제 의도가 좀 엿보이는 문제들이었다.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이제 한번 보시면 1-2문을 쓰실 때도 내용을 똑같은 거 써야 될 것 같은데 뭐를 써야 되냐 이게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께서 조금 캐치를 못 하셨을 수도 있는데 저는 보면서 좀 느꼈던 게 시험 보신 분들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갑이 해고당한 이후에 나중에 가서 뭐라고 해요? 뒤늦게 A호텔에다가 나는 B호텔 그만두고 다시 재입사하고 싶어 라는 의사 표시했죠. 이거 포섭하셨나요? 이거 포섭하라고 준 거예요. 왜요? 이렇게 복귀 의사까지 밝힌 사람이 고용계약 체결을 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뭐도 있어요? A호텔은 너 해고당한 지 3년 지났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 못해. 해고당한 지 3년 지나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곳곳에 숨겨져 있는 의미 없는 사실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캐치할 수 있냐 물어본 것도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1-2문에서는 플로우를 보고자 했을 것이에요. 이 보여주라고 문제를 낸 겁니다.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우선제 고용 의무가 있는데 어때요? 그거 위반했겠죠. 이행했으면 문제가 안 되죠. 잘 다니시면 돼요. 위반했을 때 위반의 효과로 두 가지가 있는데 1-2무는 뭘 물어봤어요? 손해배상 청구. 청구 가능하죠. 그랬을 때 다른 회사 안 다녔으면 문제될 게 있어요? 없어요. B호텔에 당연히 다녔겠죠. 그렇기 때문에 B호텔에서 다닌 중간 수입 이거 공제 가능하냐. 그중에 못 써주라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46조이랑 휴업수당 적용되냐. 이렇게 플로우를 보여주라고 냈던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사실 우선제 고용 의무는요. 디테일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사실관계를 줄 때 정해질 수밖에 없는 게 있어요. 일단 뭐가 있을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선제 고용 의무를 하려면 뭘 했어야 돼요? 경영상 해고를 했어야 되고 그게 어때야 돼요? 적법해야 돼요. 경영상 해고가 적법하지 않잖아요. 그 부당해고 원직복직 소급임금 지급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줬어요? 요건을 갖춰서 경영상 해고했다고 줬기 때문에 만약에 시험에서 경영상 해고의 의의나 정당성 요건 24조를 쓰셨다면 그거는 출제자 의도에서는 논점 일탈입니다. 그러니까 득점이 나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주제마다 당연히 이 문제를 주면 이렇게 낼 수밖에 없다는 걸 미리 알고 계실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당황을 올해 많이 하셨겠죠. 그렇죠? 이문. 보시면은 2문 말고 2교시 1-2문은 제가 최판 특강이랑 3기 마지막 종강 자료에 넣어드리긴 했는데 사실 설명을 드렸어도 들으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설마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보기는 봤어도. 아, 이거 어디에 있었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최신 판례들에서 변별력이 많이 있을 것 같진 않다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생각하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올해 1년을 이제 잘 보내고 시험장에 가셔도요. 모르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모르는 게 있을 때 합격권과 합격권이 아닌 분들의 기준은 나도 모르지만 남도 모르네. 이건 찾아서 논리에 맞게 쓰면 돼 라고 쓰실 수 있으면 합격권이에요. 근데 큰일 났다. 내가 공부가 부족해서 나만 모르고 지금 남들은 다 아나 보다. 이건 불합격권.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거든요. 작업중지권도 당황하셨죠. 그렇지만 어디에 법조문이 있을까 찾아서 법조문 분서라고 쓰셨다면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는 문제로 좀 주기는 했어요. 그래서 최신 판례 가지고 보면요. 1, 2교시 모두 최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 공부하실 때는 3개년 최신 판례는 보고 가야 되는데 이거 우리 원래 하던 거예요. 그럼 뭐가 늘어났냐? 당해년도 최신 판례를 이제는 가져가야겠다. 원래 그 해에 나온 건 조금 왜냐면 시험 8월인데 막 6월 7월에 나온 거 드리기는 하나 설마 거기서 나올까? 이제 나온다라는 거예요. 시험이 8월 말 9월이면은 7월 말 8월 초까지는 출제가 완료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그때까지의 최판은 이제 준비해 가셔야 된다. 그럼 준비가 뭐예요? 일반론 달달? 아닙니다. 뭐 가지고 싸우고 있는지 사용자랑 노조, 노조랑 노조 그 다음에 근로자랑 회사가 뭘로 싸우고 있는지 그 다음에 논점이 뭔지를 파악하시고 사실관계까지 정리하시는 게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최신 판례 나왔던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교시에서는 사실 2교시 1문은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인데요. 요건 좀 괜찮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보면은 여기에 막 곳곳에 사실관계를 거의 흩뿌려 놨거든요. 생산직, 사무직, 호봉제, 연봉제. 근데 요거는 제가 1기 수업 때 접니다. 네, 강의를 했었어요. 그대로. 교섭 단위 분리는 나온다면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 줄 수밖에 없다. 똑같이 판례 썼어도요. 교섭 단위 분리해서 근로조건 차이가 뭔지 그렇죠? 그 다음에 교섭 관행이 뭔지를 아는 분과 모르시는 분은 달라요. 키워드를 외우시는 데에 그치지 않고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예시를 여러분들이 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진행을 했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이게 이제 고민 지점이죠. 어디까지 범위를 넓힐 것이냐. 1, 2교시 모두 기타 법령이 출제됐는데 올해로 끝낼 것이다 라고 보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1차 보신 분들은 1차도 난이도 조절 노동법 어떻게 합니까? 기타 법령 비중을 엄청 늘리죠. 근데 2차는 다 기타 법령 낸다? 그건 말이 안 돼요. 근기법, 노조법을 내겠지만 기타 법령을 우리가 적어도 최소한 뭐는 준비하셔야 된다? 법조문. 어디에 있는지 나왔을 때 찾아서 쓸 수 있게끔 준비하셔야 되고 최근 3개년치에 있는 최신 판례 기타 법령들은 정리를 해서 가셔야 된다.
그래서 내년 수험 방향을 오히려 조금 미리 볼 수 있는 문제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올해 출제 경향을 가지고 이제 내년에 우리 어떻게 같이 공부할 거냐라는 건데요. 요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여러분 뭘 잘하셔야 되냐? 일단 뭐 하셔야 돼요? 주제별로 뭐가 문제인지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라 여기선 이거가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쟁점이 어떻게 논리적으로 흘러가는지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게 플로우가 있는 건지 별도 나눠지는 쟁점인지. 그 다음에 포섭 전략을 미리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시간 모자라지 않으세요? 25분, 5점짜리 25분에 쓰려면 거기서 고민하시면 안 돼요. 문제 2번 읽으면 시간 모자라요. 그럼 읽으면서 바로바로 이거랑 이거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전략을 미리 공부하실 때부터 교섭 관행이라는 건 이걸 사실관계로 줄 거니까 그거 나오면 교섭 관행으로 포섭해야지. 이걸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 그리고 범위 내에 있는 것들 1교시, 2교시 범위 있는 법령이라면 최소 뭐는 보셔야 된다? 법조문. 그리고 최판은 따로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하기 위해서 제가 책에 반영해 둔 건 출제자의 눈, 그 다음에 최신 판례나 부속 법령은 특강으로 좀 대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내려가서 보시면 문제 상황 잘 이해해야 되는데 여러분 판례라는 건 결국 뭐예요?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분쟁이 해소가 안 돼서 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는 건 다 뭐 기준이죠? 대법원 기준. 그럼 그렇게 됐을 때 왜 싸우고 있는지를 아셔야죠. 근데 각 잡고 앉으셔서 왜 싸우고 있을까? 막 파기 시작하면은 그거 외워야 된다라는 부담감만 드시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반복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이미 유튜브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QR코드 넣어놨는데 아마 열리실 거예요. 김소희 노무사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은 5분 판례 올라와 있고 올해 연기부터는 수업 때 다루는 판례를 5분 이내에 여러분들 숙지하실 수 있도록 매주 업로드를 좀 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각 주제별 문제 상황 인지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논점 잘 쓰려면은 그냥 이제 외워서는 안 돼요. 애초에 주제별로 뭐가 문제가 되고 어떤 쟁점이 있는지를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밑에 가서 이제 견본 보시면 쟁점 노트에는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기본서에는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거고 연기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을 충분히 설명드린 다음에 1기부터 이게 반영된 쟁로로 단권화 준비를 하실 거예요. 1기부터. 그 다음에 이건 사례집 내용인데요. 사례집에는 여러분들이 마지막 문제를 읽자마자 이건 뭐가 쟁점이고 논점 못 써야 되고 사실관계 이러니까 일반론 이거 조절해서 쓰고 이거는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판례가 맞네. 아니면 포섭을 이렇게 해야 되네. 종합 요소를 고려하라고 했으니까 하나하나 목차 나눠줘야지. 이건 요건이니까 하나라도 안 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해 두었으나 사실 2기부터 보시면 조금 사례 연습이 부족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좀 보완하려고 하는 거는 첨삭 집중반을 좀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정규 커리큘럼 끝나고 운영을 할 거고요. 소확행은 이름은 소희쌤과 확인하는 실전 합격 행동 이건데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확행반은 주 1회 시험 보고 제가 직접 다 첨삭할 거예요. 정규 커리에서는 제가 수험생분들이 많아지면 다 첨삭할 수가 없거든요. 왜냐면 생각보다 꼼꼼하게 해서 하나당 20분 정도 걸려요. 제가 하면은. 예. 그러면은 이제 한 50명만 넘어가도 일주일에 첨삭만 내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조교님 도움을 받고 2차 첨삭을 제가 해드릴 겁니다. 근데 첨삭반은 제가 멘토링, 첨삭 다 할 거기 때문에 인원수를 제한할 거예요. 30명으로. 그래서 30명으로 할 때 금요일은 전업수험생, 토요일은 직병. 그래서 상황에 맞게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천드리는 건 유예 이상입니다. 혹시 올해 처음 노무사 시험에 도전하신다면 안 들으셔도 괜찮아요. 그럼 나는 동차여서 내년에 합격하라는 거냐? 그게 아니라 정규 커리큘럼으로 충분히 전략적으로 준비해 드릴 건데 유예 이상은 어때요? 여러분 내년 또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1차 봐야 되고 문 닫자라는 생각으로 같이 더 잘해보자라는 취지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원이 적기 때문에
만약에 신청자 수가 좀 초과하게 되면 기존 수강생분을 먼저 선발을 할 거고, 기존 수강생분이 30명을 넘었다? 부득이 시험을 봐서 최소한 일반론 판례는 쓰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선발할 가능성이 있겠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것도 많이 카페에서 보셨죠? 실무 이슈 이제 엄청 중요해진다. 근데 실무랑 수업노동법은 차이가 좀 있어요. 똑같아질 수는 없어요. 그 말이 좀 안 되거든요. 우리가 캐치할 건 시의성과 정책 관련 이슈는 알아두면 좋은데 그거 언제 다 찾아요, 우리가. 그거는 제가 찾아서 보내드릴 거예요. 이 화면은 그 법인에 있는 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노무사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자문사한테 다 소식지 보내요. 그런 포맷으로 문자 또는 카페로 올려드리고 그 이후에 최신 판례는 특강으로 정리해드릴 예정이다. 그 다음에 정규 커리큘럼은 강의 계획서 보시면 되고요. 연기와 일기에는 쟁점을 파악하고 판례 키워드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신 다음에 여러분 그 저랑 이제 본 수업 때 뵐 분도 있고 뭐 혹시 아닐 분도 있으실 수 있겠지만 목차랑 키워드를 꼭 외우셔야 돼요. 판례만 외워서는 답안 못 쓰십니다. 목차를 알고 계셔야지 이걸 넣을지 뺄지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연기 일기에 그 연습. 2, 3기에 이제 본격적으로 논점 사안 적용할 텐데 작년에 제커리를 연기부터 따라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1, 2기에 논점을 잘 못 써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정말 손에 꼽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도 수험생 때 잘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실 수 있게끔 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여러분 교재는 아직 안 나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빨리 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8월 24일에 노란봉투법이 진짜 통과가 되면서 확정됐거든요. 8월 29일에 국무회의 통과. 법령 공포를 앞두고 있는데 그냥 책을 낼 수는 없어서 일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개강 날에는 출력물을 드릴 거지만 9월 중에 당연히 출간이 될 거고요. 표지랑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작년 교재로 보시면 안 되고 모든 책은 개정된 걸로 봐주셔야 된다. 그래서 혹시 기존의 교재나 오늘 교재 뭐 이제 추첨되시는 분들은 요 교재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후에 제가 그 개정노조법 특강을 다음 주 월요일 7시에 하거든요. 이거는 수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사실 추천드려요. 7시에 오셔서 노조법 개정되는데 그럼 어떻게 공부하라는 거냐. 그걸 2시간 안에 정리를 할 거고 나는 지금 완전 처음이다. 그럼 사실 오셔도 조금 그렇게 얻어가시는 게 적을 수 있으나 오시고 수강 등록을 하면 할인권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안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기 개강은 수요일 오후 2시입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여러분 무료 특강이나 이런 것들은 강의 계획서 보시면 참고하셔서 프라임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어보실 수 있고요. 궁금하신 점들이 많으실 텐데 시간을 제가 좀 많이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이따가 마무리 하시고 남아주시면 질문 받을 거고요. 제가 그 2025년 총평 라이브를 진행했거든요. 그건 내일 유튜브에 업로드될 예정이고 올해 시험 전체 답안지는 카페에 있습니다. 네, 카페 가입해 주실 때 반드시 실명으로 하셔야 돼요. 실명 가입해 주시면 보실 수 있을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문구 살짝 그렇지만 한번 외쳐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노무사 시험은 진짜 소수점 차이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럼 합격을 위해서 한 끗 차이 이걸 좀 만들어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에서 한 끗 노동법 그리고 여러분 수험 기간이 좀 단축되셨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한 번에 끝내는 노동법 해서 한 끗 노동법으로 지었고요. 합격을 만드는 한 끗 차이 저와 함께 여러분들도 올해 꼭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